첫 번째 정치 핫토픽. 윤한 해동 맹탕 아니었다. 대외 합의가 혹시 있었나? 대외 합의? 약간 가장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제가 도관들을 조중동을 그냥 보여드리죠. 조중동 일면 톱인데 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오늘 아침 조중동 일면 톱. 조선일보는 80분 만난 윤한, 이번에도 빈손. 조선일보 일면 오늘 아침 조간신문 톱입니다. 80분 만난 윤한, 이번에도 빈손. 자, 동아일보 또 톱입니다. 윤한, 김여사 리스크, 빈손 면담. 빈손 면담.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할 말 다 해, 반응이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한동훈.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있죠. 다른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맹탕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빈손. 빈손이었을까? 저도 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는 빈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산에서 입장이 안 났기 때문에. 원래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끝나고 국회 와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집으로 귀가해버리고, 박정아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이거 뭔가 털어졌구나. 뭐 사실 털어진 것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언론에 아침에 나온 것처럼 빈손.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 가지 하도 이렇게 빈손 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 자세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워딩을 자세히 보면은 완전한 빈손은 아니었다.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핫토픽 윤한 해동 맹탕 빈손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죠.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이제 집으로 바로 귀가했죠. 귀가를 했는데 이 첫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한동훈의 첫 입장. 뭐냐 하면은 오늘 오전 일정을 하나 취소를 했죠. 하나 취소를 했는데 오후 3시에는 이 경기도 광화 풍물시장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광화 군수선거에서 거기 집중 지원을 해서 국민의힘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당선 사례를 갔는데 그것이 기자들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자, 어제 해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이 한동훈 대표의 이 말에서 뭔가 많은 여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연히 물어보니까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 지금 당 이름 국민의 힘이죠. 근데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딱 이게 답니다. 한동훈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완전 빈손이고 80분 동안 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겠다 뭐 이런 막 조롱도 나오는데 그랬다면 한동훈 스타일에 뭔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딱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은 언론이 지금 빈손, 맹탕 그렇게 하지만은 한동훈은 대체로 보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80분 동안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다. 그 느낌을 받는데 잠시 후에 그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어제 김건희 리스크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료 대란 문제죠. 의료 대란 문제도 어제 하드로 올랐는데 오늘 당장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한의학회 그리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런 데서 지금 한동훈이 제안을 했던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또
그 한동훈 대표도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정말 필요하다. 의료계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오직 국민의 건강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드는 데는 그때 상당히 환영을 했었죠. 용산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큰 성과죠. 큰 성과인데 이런 건 그냥 묻히고 그냥 김건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 리스크 관련 부분도 저는 진척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전에 어제 해동 분위기가 사실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이재명하고 대표회담을 하기로 덜컥해버렸죠. 이재명이 어제 좀 이간책을 쓴다고 이간책을 썼는데 한동훈이 그것을 받아들여버렸죠. 자, 그래서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여전히 받아야 할 행동은 맞습니다. 본인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이 사전에 발표했던 3대 요구 수락 가능성이 좀 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낮다 생각을 하고 해동 후를 생각을 해서 뭐 대표 회담을 바로 즉각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선택을 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 여기와 관련해서 어제 용산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공개된 대화 내용인데 용산에서 밝힌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만연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은 뭐냐면 여당이 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조 심판하는데 이재명 조국 심판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좀 싸워주면 좋겠다. 정치 공세에는 정치로 대응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당부를. 이거 새로 나온 내용이죠. 왜 용산이 싸우는데 여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 11월 2일 날 장애 집회를 넣는다는 이재명과 회담을 하기로 하고 또 11월에 2개의 선거를 넣는 이재명과 자리를 이제 만들어주고 이런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죠. 윤석열 대통령. 특히 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국회 직원들이 가면 되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뭐 자기들이 사법권 있는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했죠. 그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그날 하필 이재명과 대표 회담을 합의를 하느냐, 받아들이느냐죠. 받아들이느냐. 상당히 불쾌해서 분위기가 어색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 입장을 서로 좁혔습니다. 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세 가지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죠. 제가 그냥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좀 장황하게 오늘 아주 상세하게 용산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를 했죠. 한동훈 대표는 조속히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해서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불통이 아닙니다. 오늘 그 용산에서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이미 외부 활동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여사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죠. 한동훈에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활동 자제할 거다. 알게 될 거다. 전직 영부인들의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이제 더 자제하려고 한다. 자, 이거 진전된 거죠. 물론 활동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어 논리도 생기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공식 그 행사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런 것도 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진전이 됐고, 그리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면전에서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래 오케이 그 활동 전면 중단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진전을 시켜나가는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죠. 한동훈 대표는 8명의 실명을 거론했다. 즉 7인방 하는 거기다 이제 행정을 하면 돼서 한두 명은 구체적인 사례도 말을 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전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를 했던 사람이다.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다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조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8명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있어야지 조치를 하지 않느냐. 소상히 적어서 8명 소상히 적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알려주면은 내가 판단해서 정리하겠다. 이거 진전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명태균은 계속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잘랐다. 그런데 집사람은 좋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는 지켜보고 뭐 필요하면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대통령이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이 건의를 받았다고 바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어제는 1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듣고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오늘 이 브리핑 내용이 나왔고 이거 바른 내용이 브리핑 됐고 또 한동훈도 그 강화 가가지고 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빈손 맹탕 이렇게 폄훼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지켜봐서 어쨌든 이 윤한이 하나가 돼서 가야지 이걸 막아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처구니 없는 의혹 대응, 당도 같이 좀 싸워달라.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 는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좀 싸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말 하나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30명을 내가 설득을 해서 특검법을 막았다. 그런데 앞으로 걱정된다. 앞으로 걱정된다. 이게 더 상황이 악화되면은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것이 이제 용산의 설명인데, 상당히 그러니까는 좀 터놓고, 순금을 터놓고 이야기한 그런 그 측면을 여기서 또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완전히 만나나 해동, 뭐 이런 말은 지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이게 지금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없었다면은 이런 일 지금 일어나지 않죠. 물론 뭐 김건희 여사의 이 어떤 그 뭐 실책이나 가오들은 있죠.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온 나라를 막 흔들고 이 탄핵 빌미로 삼고 마녀 사냥을 하고 이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까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조국도 마찬가지. 이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재명은 1심 선고 2개 나옵니다.